여러분도 오늘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김병만 씨 뉴스가 오늘 정말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김병만 씨 달인이라는 캐릭터로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정말 다재다능한 방송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한 김병만 씨의 개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찌된 일인지 하나씩 짚을 텐데 네. 먼저 가족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허.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김병만 씨는 당시에 7살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네. 당시 김병만 씨는 초혼이었지만 이 여성은 재혼이었고 여성에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병만 씨는 이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여성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못했습니다. 부부는 10년 넘게 별거 생활을 해오다가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3년여의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 2023년 이혼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네. 동시에 전 부인의 딸이죠. 그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 대해서 파양 소송을 3차례를 제기를 하는데 앞선 2번은 기각이 됐고요. 남은 1건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났습니다. 일단 가족사가 들어봐도 참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병만 씨가 또 그 가족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지금 전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지금 안지용이 보세요. 전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결혼할 당시에는 입양했던 그 친자에게 파양, 이제는 내 양자가 아니다. 그 파양 소송까지 했던가 봐요. 네, 또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일단 2023년에 부부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파양 관련된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해진 이야기가 김병만 씨가 오는 9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이 파양 선고를 앞두고서는 바로 어제 이 입양된 딸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 소송은 바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입양 딸의 주장입니다. 자신의 엄마와 김병만 씨가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김병만 씨가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둘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둘이 바로 혼외자라는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친생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바로 어제 제기를 했고 이게 곧바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겁니다.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김병만 씨가 전처와 10년 넘게 별거하다가 이혼 소송 끝에 2023년에 이혼을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친자로 입양했던 딸에 대해서 파양이 소송을 하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느닷없이 그동안 입양됐던 딸이 아버지였던 김병만 씨에게 혼외자가 있어요 라고 소송을 했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궁금증은요. 장윤 변호사님. 이걸로 정신적 엄마와 내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친생자 확인 소송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요. 부존재 관계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친자식이 맞는지 좀 법원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입양된 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어느 경우에 있느냐. 이를테면 입양 관계가 쭉 유지가 되면 만약에 이 김병만 씨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친자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속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명이 갖는 거와 1명이 갖는 건 이를테면 다른 부분이어서 파양되기 전에 그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정말 그렇다면 이 두 자녀가 정말 김병만 씨의 친자녀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당사자가 아닌데 뭐냐면 김병만 씨가 이제 새로 9월에 결혼하실 분과 그 자식이 2명이 있다는 건 그 여성분과 이게 새롭게 결혼하실 그 여성분과 김병만 씨와의 사이의 관계일 텐데 어떻게 보면 제3자인 지금 김병만 씨 가족관계 등록부에 입양된 그 딸이
제3자 입장인데 어떻게 친생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면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송은요, 그 사람이 주장이 이유가 있든 없든 접수는 되는 건데요.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 입양 관계가 유지되면 본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이 법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이 어느 정도나 상속 지분이 될지는 정말 친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법률적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입양 관계가 유지됐다면 이 소송은 계속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김병만 씨의 입양된 딸 입장에서는 자식은 나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2명의 혼외자에 대해서는 진짜 김병만 씨의 자식이 맞는지를 지금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건데, 그럼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 지금 보세요. 시청자분 궁금증은 혼외자, 그러니까 입양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 난 이른바 혼외자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김병만 씨 측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김병만 씨 측 입장을 보면요. 우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2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 맞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 부인과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에 출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출산 시점도 동시에 밝혔는데요. 네. 2020년 1월에 네. 현재 동반자로 약속한 그분과 만나게 됐고 네. 2020년 11월, 그러니까 같은 해 11월이죠. 네. 그때 첫째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점은 이미 전 부인과 법적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에 앞으로 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서로 출연을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새 가정에 대해서 소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처의 딸이 그렇다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김병만 씨 측의 입장은요. 이 소송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다. 아무래도 김병만 씨의 그 수입이 좀 많다 보니까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여기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 입장인 거예요. 보세요. 김병만 씨 측에서는 그랬잖아요. 2020년 1월에 현재 동반자, 그러니까 오는 9월에 결혼하실 예비 신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동반자를 만나서 그해 2020년 11월에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전 부인과 법적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유라는데, 아까 그랬는데 보세요. 저희가 뭐라 했냐면 지금 그러니까 전 부인과 이혼이 확정된 건 2023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2023년에 이혼이 확정됐다는데 지금 김병만 씨 측은 법적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유라고 2020년에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확한 워딩을 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받는 건 맞습니다. 이를테면 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말 정리돼서 마침표가 찍힌 건 2023년이 맞지만 네. 저희가 실무에서 이를테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그 상대 쪽에서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인관계가 정말 파탄나서 더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를 만나는 건 원래 부인, 법률상 부인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에게 위자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미 깨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병만 씨 측에서는 네. 그때는 별거도 지속됐었고 이걸 법원에 또 항변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병만 씨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10년 넘게 별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정 생활을 더 이상 영위하기 힘든 어떤 파탄 지경이 이미 이르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최전봉 교수님. 친자가 맞다. 한쪽에서는 그렇잖아요. 혼인 파탄 후에 낳았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혼외자가 맞냐. 아까 그 입양된 딸이 혼외자가 맞냐. 지금 법원이 확인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소송의 쟁점, 앞으로는 어떤 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파양이 이루어지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앞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김병만 씨가 3건의 파양을 요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2건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오늘 마지막 한 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그래서 3건 중에 마지막 한 건의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결과는 뭐냐? 파양입니다. 그러니까 2건은 기각이 됐는데 오늘 건은 파양 소송에서 파양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파양하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아버지와 딸 관계 이제 더 이상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김명만 씨가 이 판결이 난 이후에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이 3번째 소송은 지난번에 내가 이만 김명만 씨가 얘기하죠. 내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한 적이 있었다. 아마 이제 그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이 돼서 파양이 소송에서 결정됐다. 그래서 법원은 파양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아무 죄도 없는데 무고죄 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폐륜행위라. 그래서 이 폐륜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 관계를 이제는 끊어도 된다라고 법원이 최종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장유임 변호사님 아까 딸이 그 혼외자 김병만 씨의 9월 예비 신부 사이에서 난 혼외자 2명에 대해서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란 그 소송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친생자 관계를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무 관계없는 남의 집 가정사를 들춰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법으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신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파양되기 전에는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죠. 왜냐하면 상속인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에 네. 따라서 굉장히 법률 관계가 달라지니까. 네. 근데 파양이라는 건 법률 관계가 해소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법률적인 가족 관계가 해소되고 남남인 거예요. 그럼 남이라는 지위에서는 혼외자가 있는지 그게 친생자인지 더 이상 법률적으로 본인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아마 법원에서 귀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이 길고 길었던 3건의 파양 소송 중에 2건이 기각됐고 마지막 한 건에 희망을 걸었던 게 오늘 결론 났고 법원이 더 이상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아니니까 종료해라라고 법원이 법적으로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관심사는 안진용 기자님,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 신부와 오는 9월에 이제 이 화촉을 올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앞서 김병만 씨의 계획은 새로 가정을 꾸려서 그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난 2 자녀도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 이런 소송도 있고 막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해볼까요? 필요가 네. 있는데 정확하게 이 무고에 의한 그 폐륜 행위가 인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지난해 2월입니다. 김병만 씨의 전처가 김병만 씨를 상대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딸이 그 모습을 봤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네. 딸이 그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만 씨는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을 보탰다. 이 부분에 대한 무고에 의한 폐륜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을 법원이 오늘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이거 관련해서 하지만 입양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김병만 씨가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파양 과정을 밟는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딸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썼던 얘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뭘까요? 상속 관계자로서 중대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부부가 이혼한 상황에서 이 친생자로서 입양 관계를 유지하려는 게 결국 상속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대중적 인식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양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병만 씨는 원래 예정됐던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가족을 공개하고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마음고생, 뭐 우여곡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김병만 씨를 지켜보는 많은 시선, 뭐 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 그 시선이 계속 쏠릴 거예요. 앞으로의 활동 그리고 어떻게 또 결혼 생활 이어갈지 차분하게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